네, 관객과의 대화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공지사항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관객과의 대화 때 객석에 마이크를 전달하진 않을 거고요. 단체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스크린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하셔서 단체 채팅방으로 이동하시거나 아니면 객석에도 그 앞쪽에 보시면 조그맣게 QR코드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또 인식을 하시면 여기 단체 채팅방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는데 입장하신 후에 영화 보고 나셔서 어떻게 이렇게 감상하셨는지 감상평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감독님께 전할 질문을 남겨주시면 같이 읽고 감독님과 공유해서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감독님 자기소개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작새의脚本 쓰고 연출한 변성빈이라고 합니다. 토요일에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대화들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객분들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좀 준비 시간이 필요할 거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감독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이 영화의 제작 배경과 관련된 질문들을 조금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조금 궁금한데 트랜스젠더임에서 워킹 댄서인 신명이라고 하는 인물이 호청농악 정수자인 덕길의 부고 소식,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들으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작품에는 언뜻 보면 좀 서로 어우러질 것 같지 않은 소재들이 좀 쓰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대표적으로 영화에서 소재가 될 수 있는 거는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와킹, 그리고 무속신앙과 그리고 이제 극 중에서는 호착농악이라고 하죠. 뭐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질 듯 하면서 어우러지지 않는데 그것들 간에 뭔가 조화나 화해를 찾아 나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런 소재들을 엮어서 이야기를 만들게 되셨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조금 매우 길겠지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신에 따른 춤을 춘다라는 단편 영화를 만들었었는데요. 그 영화도 이제 그 와킹 댄서인 트랜스젠더가 주인공을 등장하는 영화였고 이 영화의 신명 역할을 맡은 혜준 배우가 그 영화에도 주인공이었었어요. 근데 그 신에 따른 춤을 춘다를 함께 만든 팀이 너무 사이가 좋아서 함께 재미있는 장편 영화 만들어 보자 이렇게 술자리 대기를 하다가 이 작품을 좀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 속에 나온 신명 역할의 혜준 배우가 실제 워킹 복잉 댄서로 유명한 그 댄서이세요. 그래서 그 혜준 배우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를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삼고 싶어서 좀 고정값으로 그 워킹 댄서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좀 시나리오를 쓰게 됐고 이게 영화진흥위원회 제작 지원에 선정이 되면서 영화를 좀 본격적으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 굿이라는 것, 농악이라는 것을 제가 이 영화에 접목하게 된 것은 이 영화가 저의 첫 장편 영화인데 영화로 관객분들을 만족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연출자로서 근데 그것보다 저에게 의미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었어요. 저의 첫 장편 영화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 감정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들을 이 영화에 되게 많이 넣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그 중학생 때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우기처럼 꽹과리를 쳤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영화를 하지 않았다면 난 뭘 했을까 이런 그 순간 생각을 하다가 나 굿을 쳤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때 너무 행복했으니까. 그래서 농악을 좀 가져와 보자 이런 생각을 좀 어렴풋이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동아시아 철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 동아시아 철학을 전공하면서 제 안에 좀 자리 잡은 어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그 시선을 이 영화 속에 되게 넣고 싶었었어요. 그런 동아시아 철학을 넣을 때 그 굿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좀 믹스를 시키게 되었고요.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쉽게 말해서 트랜스젠더는 우리가 살아갈 때 길거리에서 잘 못 보잖아요. 근데 굿의 기본 정신은 공동체거든요.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함께 서로를 보듬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굿의 정신이고 농악의 기본이기 때문에
퀴어와 비퀴어 간의 어떤 이런 대한민국의 관계성을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좀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는 감독님의 전작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단편이었었던 신에 따른 춤을 춘다에서 혜준 배우님을 비롯해서 일련의 스태프들과 함께 작업했었던 게 일단 출발점이 된 것 같고 또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감독님의 가치관이나 자전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투영이 되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혜준 배우님과의 인연이 조금 궁금하기도 한데 간단하게 이제 워킹 댄서라는 거를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작품을 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주인공이시고 굉장히 이렇게 댄서로서의 어떤 자질을 계속해서 이제 뽐내고 계신데 배우님과 관련된 일련의 좀 소개라고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조금 더 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주로 어떤 작업들을 주로 하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장교로 군복무를 했는데 혜준은 저희 부대 병사였었어요. 저희 부대 병사였었고 혜준이 굉장히 힘들어했었어요 군대에서. 근데 혜준은 군대 오기 전부터 이런 모습으로 댄서로서 활동을 했었고 저는 이 친구가 가진 에너지가 너무 좋았어요. 물론 군대 안에서 만났을 때 이 친구는 자신의 어떤 그 기량을 이렇게 펼칠 수 없는 공간이었지만 이 친구가 전역하고 저도 전역을 하면서 이 친구가 이 좋은 에너지를 영화에 좀 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사실 연기를 했던 친구는 아니지만 신에 따른 춤을 춘다라는 그 단편 영화를 시나리오를 쓰고 캐스팅할 때 이 친구한테 한번 연기에 관심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친구가 너무 하고 싶다 해보고 싶다 이러면서 신에 따른 춤을 춘다를 하면서 이 공작새까지 같이 하게 되었고요. 혜준 배우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댄서로서의 정체성이 강하지만 이 공작새를 하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배우로서 활동하고 싶어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혜준 배우가 계속해서 관객분들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른 작품을 통해서.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 중에 하나가 풀린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해온 질문 중에 감독님의 작품, 특히 혜준 배우님과의 작업 과정에서 신에 따른 춤을 춘다부터 지금 공작새까지 작품들의 주요 갈등 소재 중에 하나가 이제 군대가 설정이 되어 있고 이게 트랜스젠더 분들이 겪는 일련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저는 요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이제 두 분이 사실 겪어서 같은 이제 같이 공유했었던 어떤 군대에 관한 문제가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써내려 가거나 어떤 장면을 구상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혜준 배우님과의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협업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시나리오를 쓸 때는 없었고요. 제가 이야기를 쓰고 나서 근데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대사를 쓰고 난 이후에 배우들과 이제 리딩을 하면서 입에 안 붙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원하는 방향대로 그냥 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그걸 좀 조율해가고 맞춰가는 그런 작업들을 원래 하는데 영화 속의 신명의 말투는 혜준 배우의 말투랑 제가 생각하기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혜준 배우가 중간에 조금씩 바꾼 것들이 있고 예를 들면 마지막 용서신에서 불사조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시나리오에 쓴 건 아니었는데 혜준 배우가 불사조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것 같다 이러면서 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대사를 조금 더 구체화할 때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시나리오 과정보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난 이후에 리딩 과정에서는 아니면 촬영하고 연기하는 과정에서 배우분의 의견이 좀 반영된 것 같고요. 네, 그 사이에 감상평가 질문들이 조금
들어왔는데 뭐 일단 제일 처음에 들어온 거는 영화 마지막까지 너무 재밌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귀여운 이모티콘을 이렇게 날려주신 분이 계시는데 아마도 영화를 재밌게 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모의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어서 감사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 감상과 함께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 무속신앙은 보수적이고 막혀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무속신앙으로 화해의 도구가 되는 게 신선하고 좋았다라고 감상평을 먼저 주셨고요. 그러고 나서 질문으로 파란 공작새는 실제 무속신앙에 나오는 소재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파란 공작새를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제목에서부터 일단 공작새가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작새가 실제 무속신앙에 나오는 소재는 모르겠어요. 모르겠고요. 공작새를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면 영화 속에 이제 굿에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를 새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실제 그렇고 그래서 새를 이 영화의 좀 중요한 상징으로 가져오고 싶었었어요. 근데 어떤 새를 해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어떤 한 특정의 새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고민을 하다가 공작새로 결정을 했던 거는 그 눈에 대한 이미지를 좀 쓰고 싶었었어요. 영화 속에서 이제 억도가 공작새 깃털이 꼭 덕길의 눈 같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캐치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건을 일으키는 그 신명의 목걸이도 눈 모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명의 서울숲에 좀 눈에 대한 오브제들을 배치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눈이라는 이미지가 공작새의 깃털에 있다고 생각해서 수많은 새 중에 공작새를 좀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눈이라는 것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눈을 마주치지 못할까? 신명과 같은 사람들을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서로 마주 보고 서로 눈을 마주치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눈이라는 상징을 좀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작새를 쓰게 되었습니다.